위에는 데이터의 양이 훈련 세치 당연히 많겠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엄청 풀고 들어가서 시험은 딱 한 번 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훈련이 더 많죠. 학생들도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집 많이 풀고 들어가죠. 기계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좀 요건 좀 디스인데, 한국 여러분들은 어차피 무한 경쟁 제도에 적응 수능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계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어만 안 된다 뿐이지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보면은 훈련 세트에 뭐가 있나. 엔트리가 항목이거든요. 이제 딱 엑셀 파일을 볼 때 딱딱딱 아까 칼럼이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번호, 여기는 항목. 이 각각의 항목들이 이게 엔트리예요. 이 항목들이 몇 개가 있나 봤더니 891개가 있어요. 891개. 그리고 컬럼 아까 컬럼 12개가 있어요. 12개는 처음에 있는 그 뭐 인덱스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에는 테스트 418개가 있죠. 기둥은 한 개가 빠진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옆에 숫자가 뭐냐면 int 그리고 object, float, int가 있는데 survived 이게 이제 숫자로 나와 있죠. 0과 1로 돼 있어서 숫자. 그리고 이름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화면에서 뭐 글자를 볼 때 메인 프레임에는 숫자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진법으로.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뭐 그 알파벳 이렇게 N, A, M, E 이런 거는 그 객체, 업젝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랑 출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성별도 메일, 피메일도 글자로 나오니까 업젝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ge는 뭐 연속된 숫자로 나와 있어서 float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인포 소환식을 딱 봤을 때 볼 수 있는 게 빠진 숫자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볼까? train 보시면은 빠진 값이 나이가 빠진 항목들이 177개가 있어요. 그리고 객실도 187개가 있습니다. 객실은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 사람들이 요거만 알면은 객실 등급만 알면은 굳이 객실 레벨에 어떤 방에 들어갔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선지는 2개니까 이거는 그냥 값을 넣거나 그냥 빼면 돼요. 이거는 삐져나온 코털 같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빠진 값 나이 177개, 항목 객실 687개, 승선지 2개가 빠져있네요. 오케이. 이제 이 워크플로우에서 한번 어떤 작업 흐름 계획을 세웠는지 이 입력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연관성 있는지 보고 파악해야 되니까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컬럼들을 분류해 봅시다. 어떻게 분류하느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는 카테고리칼 숫자로 연속된 숫자로 되어 있는 뭐 나이 같은 거는 이제 손가락으로 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류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범주형 이렇게 범주형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컬로 되어 있으면은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쉬운데 뉴머릭은 어쩔 수 없이 이 숫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인간이. 요거는 그냥 딱 엑셀처럼 딱 치면 바로 나오니까 간단하게 파악.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설명해 봐라. 기계야, 네가 설명해 봐. 디스크라이브 해보셈. train describe. 딱 나왔어요. 이제 승객 아이디. 겹치는 게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딱 썼다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94번을 썼는데 하다가 잠깐 커피 먹고 왔어. 근데 이걸 두 번 쓴 거예요. 894를. 그러면 이 유니크 값이 유니크가 없나요? 이 숫자 값이 달라지겠죠. 중복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값이 없다는 소리고, 일단은 제가 쓰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타이타닉에서 누가 생존했고 누가 돌아가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손가락 몇 번 딱 치면은 위키피디아에 다 나오거든요.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건지, 뭐 실종돼서 돌아가신 건지, 혹은 누락돼서 돌아가신 건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일본에 국비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오라고 하는 철도 공무원인가 전기 공무원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사고가 났을 때 그 구명정에 탑승하려고 어떤 사람이 수기를 남긴 거예요. 어떤 일본인이 다른 사람 다 제치고 탑승하려고 했다. 생존자의 회고록. 어떤 일본인이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먼저 타려고 해서 애를 먹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레기 기자들도 어떤 기자분이 이거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 다 이렇다. 거 봐라. 생존 상황에서 사무라이 정신 없다. 그 사람은 일본 돌아와서도 엄청 욕먹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타이타닉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대요.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결과 중국인이었다고 해요. 생존자의 기억 속 존재는 없다고 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영화에서도 고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잽을 왜 태우냐, 중국 사람 보고 한 거죠. 구분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생각들도 다 머릿속에 한번 가정으로 해놓고 이 데이터와 실제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생각들이 베이스가 돼서 자료를 정제할 때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값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총 위에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2224명 중 이 탔는데 훈련 샘플은 891개다. 이게 몇 퍼센트냐? 40%의 총 데이터 중 40%가 지급됨, 제공됨. 그쵸?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는 0과 1로 구분됩니다. 그쵸? 타이타닉의 타이타닉 침몰 사고의 실제 생존율은 32%예요. 근데 이 훈련 샘플에 막 산 사람들만 엄청 많이 있고 그러면은 이 훈련 샘플에 있는 생존율이 엄청 더 높아지겠죠. 근데 봤더니 살아나 죽었네요. 평균 값이 38%니까 여기 describe 항목에 제공된 훈련 세트의 평균 생존율은 38%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캐글에서 제공한 훈련 샘플의 데이터가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 생존율이 아니라 훈련 데이터에 주어진 사람들의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4번에 여기 parch
parents and children 여기 항목 보시면은 parts 항목 보시면 max 값에 값이 몰려 있고 나머지는 다 빵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 값이 0.38이에요. 이게 뭘까요? 0에서 75%의 사람들은 0으로 나온다? 0이 뭐예요? 같이 안 탄 거죠. 혼자 탐. 그니까 혼자 탄 사람들이 75% 이상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고등교육,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고등교육 받으셨으니까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SIP 항목을 보면 그 미니멈 25%, 50%는 다 빵인데 75에 1로 돼 있고 많은 값이 맥스 값으로 편차가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75% 이상의 값은 1인데 맥스 값에 몰려 있다. 형제 자매 배우자와 같이 탄 사람, 형제 자매가 와 같이 탄 사람, 이거는 1로 표시됐는데 25% 언저리 정도의, 그러니까 상위 25% 정도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7번 나이는 평균이 29.6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 30살, 29.6세. 인데 맥스 값 최대 얼마냐 편차 봤더니 80세 노인이 탔어요. 이게 또 뭔 소리냐? 대부분 젊은이들이 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tas다. 나이가 제일 많은 맥스 승객은 80세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 describe 데이터를 봐서 우리가 그 숫자로 된 데이터를 일단 본 건데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P 클래스 또 중요하죠. 평균 2.3 뭐냐면은 1, 2, 3의 숫자를 다 해당되는 사람들 다 더해서 평균을 딱 내봤더니 3등이 역시 제일 많죠. 그러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은 소수고 평균적으로 3이 제일 많이 탔다. P 클래스 3등 선실에 탄 사람들이 제일 많다. 여기까지 깔끔. 자, 그래서 숫자로 된 데이터를 봤으니까 글자로 된 데이터를 봅시다. 이제 딱 글자로 된 데이터를 보면은 글자가 아까 이렇게 오브젝트 객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함시킬 거예요. 인클루드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문자 O를 딱 해줘서 봤더니 오케이. 이제 네임에 위엔 네임이 없죠? 아까 본 거는 그 패신저 아이디고 네임은 다르잖아요. 이름 표기니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동명이인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한시름 나온 거죠. 만약에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안철수, 강철수, 최철수. 철수가 여러 명이다.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21세기에는 이제 또 여러 성별 있죠. 뭐 남, 여, 뭐 트랜스, 뭐 게이. 이걸 보시는 한국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트렌드잖아요. 뭐 이건 좀 이 사고가 난 때는
성별이 딱 두 개로 나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딱 유니크 값이 두 개니까 딱 두 개로 갈려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탑 제일 많은 게 성별 중에 제일 많은 게 남성이다. 뭔 소리냐? 남자가 더 많이 탔음. 그리고 frequent 자주 등장하는 애들 많은데 그 남자가 577명이다. 훈련셋에서 577명이다. 891 이게 얼마일까요? (64%네요) 남자의 비율이 64%다. 오케이. 그리고 캐빈 값을 봤더니 이 객실이라고 할까요? 객실 값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승객이 1인실을 쓰는 건 아니죠.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친구랑 이렇게 싼값에 가려면은 여러 사람들이 한 방에 묵는 그런 객실을 쓰게 될 경우도 있어요. 타이타닉을 치면 이게 얼마나 큰 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막 이렇게 막 프랑스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미대륙 왔다 갔다 자유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객실을 공유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수는 뭐 2층 1번 객실 그리고 뭐 수철이는 똑같은 철수와 같은 객실 예약 친구니까 오케이. 이러면 철수와 수철이의 객실 이름은 똑같다. 여행사의 사정에 따라서 요금은 다를 수가 있음. 그쵸? 이 데이터 이 컴퓨터랑만 작업해야 되는데 이런 아재 개그 같은 거 하면 재밌죠. 이러면 객실 이름은 중복이 되니까 그만큼 유니크 값이 다른 거죠. 포착 안 되는 거죠. 즉, 제 말이 대체적으로 승객들이 한 객실에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뭐 많이 안 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뭐 각자 사정이 다른 거니까 이게 타이타닉이 엄청 큰 배였어요. 이렇게 역사적이고 그래서 막 철강업계 대부도 오고 백작들도 타고 귀족들도 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사들도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승선지 봅시다. embarked 보면은 889명 아까 2명 빠졌죠. 중에 유닛 값이 딱 3개로 나눠지고요. 제일 많은 데는 S고 자주 등장하는 거는 644개. 승선지는 S가 에서 탄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리고 644명이 여기서 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훈련셋에서 644명인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다르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데이터가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survived 값을 결과값이죠. 결과값. 우리가 결과적으로 survived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 생존했나 안 했나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뭐냐?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고 없애고 추가하고 이런 과정이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막 이제 요런 사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노가다를 거치지 않고 기계한테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기계. 21세기 노예. 기계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기계들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 또 이것도 시간 내서 한번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만약에 20세기 1980년도 나사 같은 회사에서 어떤 자료의 확률을 구해와라고 시켰을 때 공돌이들이 종이에다 적겠죠. 그때는 엑셀도 없었음. 종이 들고 수학 알고리즘으로 막 계산한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이게 사실 의사들도 이제 환자가 얘는 이분은 머리가 뒷골이 땡김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정확하게 적는 거죠. 뭐 라틴어나 이제 북한의 라틴어로 배운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어로 휘갈겨 씀. 뭐 골반 뭐 펄빅스에 뭐 문제가 생김 뭐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못할 게 뭐냐? 데이터 엔지니어링.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개보린 같은 거다. 맞다 개보린. 자, 아무튼 주어진 항목들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측값의 상관관계를 알아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항목들도 사실 계산해보면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노가다면서 설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생각의 흐름을 적어놓고 사실은 다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관찰하면서 분석까지 같이 해버린 거죠. 제가 이게 데이터 불러오면서 까지 같이 해버렸어요. 이제 뭘 하냐면 그걸 응용해서 가정을 세워볼 거예요. 결과값, 살았는지 죽었는지와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통 머신러닝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되게 친숙한 예를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회사가 카드회사라고 합시다. 카드회사가 고객의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가 사기 거래인지 정상 거래인지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옛날에는 회사에다 딱 의뢰해서 그 회사가 뭐 얼마나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돈 받고 그냥 해주면은 그대로 썼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개 입찰을 하는 거죠. 캐글 같은 경진대회에다가 상금을 딱 걸고 해봐 딱 하면은 해서 잘 되면은 상금 수령, 안 되면은 경력 추가, 연습. 어차피 이제 21세기 중반쯤 가면은 요런 이제 직업 활동들이 다 취미 여가로 바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연관성을 찾아야 해요. 연관성이 뭐냐? 어떻게 찾냐? 데이터를 보고 딱 봐서 우리가 그 로마의 황제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고 어떤 항목을 빼버릴지 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시저처럼 검투사들을 살릴지 죽일지 손가락으로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거죠.
기계가 이제 조금 긴장하겠죠. 네, 가정을 한번 세봅시다.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회사로 치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거죠. 저기 안씨 혹시 객실 등급에 따라서 생존율이 나뉘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만약에 몇십 년 전이었으면 일일이 지겹게 구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그만큼 많이 살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을 구체화했어요. 어떻게 하냐? 돈을 많이 낸 사람, 페어 값이 높은 개체라고 할게요. 뭐 개체라고 써서 인간성이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또 혹은 피스 클래스, 이거 그 승객 객실 타입에 따라서 생존율이 나뉘는지 파악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생존율은 평균 값이니까 평균이 뭐예요? 민이죠. 민 적용. 그래서 딱 소환식. 우리 위대한 그룹바이 소환. 야, 너 나와. 그리고 평균값 보여줄 건데 생존에 따라서 속가네. 지금 글자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5개만 딱 불러봅시다. 딱 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 객실 등급에 따른 생존율을 볼 거예요. 그럼 P 클래스와 이 두 개를 가지고 볼 건데 요거를 그룹 바이로 묶어서 한번 엑셀처럼 보겠습니다. 자, train 그룹 바이 아주 간단한 툴이죠. 이제 속가 내야겠죠. 여기 쓴 것처럼 되게 파이썬이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야, 너 나와. 이 P 클래스와 서바이브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그룹 바이 나와. 처음에 이거 써. 그리고 이거 한번 빼고 해봅시다. 평균값 구해. 그리고 생존의 속가내. 값을 속가내. 뭐에 따라서? 생존에 따라서. 근데 조금 엉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 쓴 게 인덱스로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S 인덱스 이렇게 하면 될라나?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이쁘게 여기 안시 요 숫자 높은 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오름 차순 내린 차순 해당하지 않는다. 역시나 1등급 잠깐 다시 써야겠다. P 클래스가 인덱스로 들어가버림. 요거로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넣으면 됨. 어쨌든 역시 나 1등 선실 돈 많이 내신 형아들 생존율이 높다.
그러니까 1등급 1등 선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산 사람 비율이 62%가 된 거예요. 전체에서가 아니고 2등 선실에서는 반 이상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3등 선실에서는 진짜 막 75%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보면 되죠. 75.7637%가.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결론을 돈 많이 냄 뭐냐? 뭐다? 많이 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숫자만 보고 결과값을 예측만 한다. 이런 자세한 인문학적인 조사는 전문가가 한다. 우리 전문가도 다 존중해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잉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야 딱 보고 돈 많이 했으니까 뭐 많이 살았겠네 이러고 이제 내 말이 맞아 이러는데 우리도 이제 성숙한 시민이 되려면은 전문가를 인정해야죠. 존중하고.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죠. 자,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3등 3등 선실에 사람들 돈을 조금 내서 많이 죽었나?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3등 선실에 그만큼 덜 떨어지는 처우를 받았나? 그러니까 푸대접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그냥 자료만 딱 보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3등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구조가 힘든 경우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검위키, 나무위키를 딱 보다 보니까 이제 3등 선실에,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이게 배가 프랑스에서 미국 가는 배였잖아요. 근데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외지인들은 3등 선실에 이게 딱 격리를 시켜놓는 그런 게 적용될 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함부로 판단하고 막 글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 고쳐야 돼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유튜브 같은데 댓글 보다 보면은 막 내가 봤을 때 아닌데요. 뭐 우리 삼촌이 그건데 아닌데요. 많은데 이런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댓글 보고 막 함부로 믿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자, 이제 사족이 길었는데 자, 이제 성별에 따라서 생존율을 파악해 봅시다. 지금까지 한 거는 객실 등급에 따라서 본 거죠. 이제 생존에 따라서 본 거예요. 성에 따라서 어느 성별이 어떤 생존율을 보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중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비율. 여자. 뭐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자 먼저 쓰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생존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편한 거죠. 오케이. 물론 실제 작업할 때는 그냥 이런 제가 샵 뒤에 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씁니다. 오케이. 앞에 거 성별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룹 바이 소환. 이거 아까 인덱스 빼야죠. survives. 오류가 났어요. 타이포가 있어요. survived. 오케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제 보면은 여성 중에는 74%가 생존.
남성 중에는 18%가 생존.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신 거죠. 이거 보고 막 요즘 물 잘못 든 그 페미니즘 걸린 애들은 막 가부장제 굴복한 여성들 우리 조상들을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수치가 나왔냐면은 이 해상 선박 사고 60년 전에 영국에서 제가 써볼게요 한번 다시 남자는 18%가 적은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타이타닉 생존자의 숫자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타이타닉 사건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 영국에서 군인을 수송하던 배가 있었는데 민간이 한 10명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민간인 8명을 도 이제 가라앉게 되었어요. 이제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민간이 몇 명을 먼저 이제 그러니까 구명정 거기다 태우고 보내서 구조시키고 자신들은 갑판에 도열해서 앉아서 배와 함께 가라앉기로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동 자세로 가라앉기로 했음. 그러니까 먼저 민간인 다 구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선례를 보고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 먼저 여자와 노인들 먼저 구해라. 근데 이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도 이제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선장이 함장이라 그러나 딱 먼저 구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정리하는 1등 항해사 그 사람이 그 노인과 여성 우선이 아니라 노인과 여성만이라고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전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명정에 빈 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일반 남성들이 막 타려고 했을 때 여기 배 관계자분들이 권총으로 위협해가지고 일단 기다리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돈 많은 사람들도 내가 생각한 최고의 죽음은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턱시도 차려입고 자기 이제 하인과 같이 뭐 갑판에 앉아서 시가랑 와인 마시면서 배와 같이 깔아앉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세상에.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 자료들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연속적, 그러니까 뉴메릭이라고 해서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카테고리컬 범위는 요 그룹 바이로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한번 그러면은 한번 시도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싶은데 해볼까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봅시다. 만약에 연속적 데이터를 그룹 바이로 봤을 때 그룹 바이 values 하고 바이 요러면 이제 딱 지옥도가 펼쳐지죠. 이게 뭐냐면 글자를 잘못 썼어요. 자, 이게 항목이 너무 많아서 기계도 포기했네요. 88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거 안 되죠. 자, 이제는 습과 8 항목을 봅시다. 어쨌든 지금 이거 왜 하냐면은 봐서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날리지 않고 머신러닝에다가 주입시킬 거예요. 왜냐? 연관성이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걸 파악했으니까. 생존율과. 여기서 쭉쭉쭉. 역시 이게 딱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 한 명.
동생과 한 명 같이 탄 경우에도 1로 잡히고, 배우자 한 명과 같이 탄 경우에도 1로 잡히고, 배우자 한 명과 자녀, 그러니까 뭐 동생과 같이 탈 경우에도 그럼 2명이 되겠죠. 빵은 혼자 탄 사람들이거든요. 봤더니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과, 이 표 결과예요. 가족 한 명과 같이 탄 사람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패닉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명 있으면 둘 중 하나는 정신을 차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가족이 많이 같이 탄 경우. 이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것도 지금 확률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다. 가족이 많이 같이 탄 경우. 5명 같이 탄 경우, 8명 같이 탄 경우. 이 통계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5명, 그러니까 사람 여러 명이 같이 탈 경우 생존율이 줄어듦.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갖고 기사를 낸다 막 그러면은 이제 기레기 소리 듣는 거죠. 데이터는 사실 무기 같은 거예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8명이 같이 탄 경우에 만약에 8명이 같이 탄 가족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탄 경우는 한 케이스 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빵이 나와요. 생존율은 빵이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 똑같은 가족 구성원들의 숫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미영이네, 철수네, 수철이네 다 8명씩 탔어요. 그럼 케이스가 3개가 되잖아요. 근데 미영이네와 수철이네는 생존했지만, 전원 생존했지만 철수네는 다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에 표본이 3개가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딱 봤더니 6명이 같이 탄 경우 없죠. 7명이 같이 탄 경우 없죠. 뭔 소리냐면은 요거를 묶어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혼자 탄 경우, 1명 탄 경우, 2명 탄 경우, 4명, 4명 그리고 여러 명. 아싸리 그냥 4, 5, 8 요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0, 1, 2, 3, 4 그러면은 한 손가락으로 0, 1, 2, 3, 4 요렇게 묶으면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계산 가능 하니까 데이터가 더 정교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예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생활 예를 들어볼게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와 순대는 분식류로 먹고 짜장면과 류산슬은 중식으로 묶어서 정하는 게 편하죠. 그쵸? 친구한테 야 오늘 뭐 떡볶이 먹을래? 아니면은 뭐 순대 먹을래? 짜장면? 이러면은 야 그냥 큰 범주에서 가가지고 음식점 가면은 어차피 메뉴는 있으니까 거기서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러면 오케이죠. 오케이.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자, 이게 제가 설명드린 요런 뭐 혼자 탄 경우 생존율이 높은 아까 이유는 다 뇌내 망상입니다. 그냥 우리는 숫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